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거래소 기준으로 1%가 넘게 현재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는 오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급락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만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인데 낯설고 생소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소재가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재료 자체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기저에 깔고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고요. 멕시코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인도까지 거론이 됩니다. 관세 전쟁 확전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그동안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정적인 특히나 영향을 줬던 강달러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꺾였습니다. 오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유가 부분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2100선까지의 단기 모멘텀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지금 신문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괜찮습니다. 거래소 쪽은 금요일에 이어서 외국인 매수가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전기전자 업종이나 운송장비 업종으로 집중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눈치 보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등이 오르고 있고요. 엔터 쪽이 좀 많이 빠집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급락세에 아스달연되기 때문에 빠지고 있고요. 5G가 오랜만에 또 빠지면서 지수가 갈팡질팡합니다. 이번 달 첫 거래일입니다. 6월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22 금리 정책 방향성 이번 주에 나옵니다. 미국 통화 정책 방향성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 달러가 가파르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달 말에 G20 정상회담이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될지 선반영은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리고 후반영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이 주요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수출은 1,386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7.1%나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G20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수준입니다.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경연은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투자 둔화 폭이 확대되고 소비까지 회복 흐름을 멈춰 이같이 전망치를 낮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들어 무역 분쟁 영향 등으로 세계 무역과 금융의 연계성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국제 분업이 약화되고 은행의 국외 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인데다 최근 들어서는 무역 분쟁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이란이 정상국가로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이란이 정상 국가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확실히 그런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코스피 지수 1%대 급등입니다. 일단 좋은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요. 2062포인트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죠. 2035부터 2060포인트 위까지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 부근이고요. 계속해서 잘 달립니다. 이게 수급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외국인 위주로 들어옵니다. 1934억 원. 지금 이탈했던 외국인 자금들이 지난주 금요일, 오늘 들어오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단기성 자금들이 유출이 다시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 개인은 팔고 있는데 862억 원, 기관은 1,049억 원 팝니다. 일단 연기금이 오늘 강하게 사네요. 1,757억 원 기관 파는 가운데 연기금은 강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 내외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상승폭을 오후 들어서 더 키웁니다. 이 두 종목이 꽤 많이 오르면서 시장 받쳐주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14만 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 유지하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LG화학부터 SK텔레콤까지도 빠지는 종목 한 종목도 없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LG생건, 네이버, KB금융 모두 올라가고요.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에서 공교롭게 삼성의 승계 구도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 여파, 일단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30만 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9만 원 초반대에서 반등이 더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97포인트대 코스닥은 700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일단 제한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면 장중 고점이 698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지금 답답하게 696부터 698까지 힘겨루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382억 원. 기관, 외국인 모두 팔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 들어오고 연계금이 매수 들어오지만 투신권역에서는 또 팔고 있고 기관은 좀 파는 주체, 사는 주체가 소폭이지만 서로 갈려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그리고 268억 원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는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모두 올라갑니다. CJNM이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지금 하락 반전하면서 2%대의 하락이 나오고요. 헬릭스미스 역시 19만 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메디톡스부터 휴젤까지 세 종목 오르고 두 종목 빠지는데 메디톡스는 급등입니다. 펄어비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셀트리온 제약도 버팁니다. 휴젤 1.9%. 같은 섹터여도 메디톡스와 휴젤이 오늘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문제입니다. 지금 9% 장중에 10%대까지 빠지는데 기대작이었죠. 540억 원을 투자한 아스달연대기가 지난주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1회, 2회에서 지금 실망했다라는 지금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기대감으로 지금 버티던 주가가 그대로 급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1.51%, 파라다이스 1.62% 빠지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반등에 성공합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보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 오랜만에 지금 급락 나오는데 1181원대까지 지금 확 밀려 내려옵니다. 1190원대부터 1180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일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오늘 시장이 우리 시장만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이벤트부터 정리하면서 시장 상황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깜짝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오랜만에 활기가 이어지는데요. 딱 두 가지 변수,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외국인들 선물 변화와 그리고 환율의 변화 두 가지가 충족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계속 이런 추세를 유지할 건지는 일단 삼성전자의 동향에 달리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일단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죠. 그 부분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 USA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지난 흐름들과 비슷하게 관련된 첨가 기업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메디포스트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줄기세포 치료제와 이제 임상시험 관련된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와 함께 주가가 저점대에서 반등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조업 데이입니다. 제조업 지수 관련된 데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됐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선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최근 들어서 이어지는 변화가 좀 부진했는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영국, 일본, 독일 모두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 점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6월 4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와 1분기 기업 경영 분석 그리고 1분기 국민 소득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하향화되는 기조죠. 그래서 지금같이 추경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소수 의견 쪽에서 금리 인하가 나온 만큼 어떤 소비자 물가가 하향화된 부분들이 금리 인하의 불씨를 계속 당길 수 있는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4월 공장 주문과 유럽의 4월 실업률 그리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관련돼서 또 6월 6일 날 이어지는 22 통화정책회의에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들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6월 5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4월 국제수지 잠정치와 함께 4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최근에 발표됐던 한국의 수출입 동향들을 보게 되면 5월 달에 증감률이 다시 꺾이기 시작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여전히 흑자 기준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대외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 쪽에서 그래도 어떤 수출 관련된 지표들이 5월 달에 이어서 6월 달로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질지는 여전히 글로벌 지표에 따른 변화가 계속 확인이 된다. 이런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EU에서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 재정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하는 기조가 나오면서 약간 위험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서비스업 관련된 쪽의 지표들이 중국과 미국에서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의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와 미국의 5월 서비스업 PMI 일단 중국 쪽은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는 기조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내수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계속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관련된 쪽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쪽은 서비스업 PMI 지수가 최근 들어서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이쪽에 대한 반전 기회가 이어지는지 확인하면서 같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6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현충일 휴일입니다. 그와 함께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4월 무역 수지와 그리고 유럽의 22 통화정책 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추이지만은 무역 분쟁의 본격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6월 7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5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농업 부문 외에 신규 취업자 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미국의 고용은 괜찮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고점권역에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는 추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 명대 이하로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의 고용 지표 흐름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좀 고점에서 꺾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쪽을 감안하게 되면 어떤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지표가 확인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영국의 메이 총리가 사퇴를 금요일 날 하게 되면서 7월 중에 다시 총리의 재선출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봐야 될 상황들도 역시나 녹록지 않고 이거저거 많은데 사실 우리가 제일 연관이 있는 건 미국과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 지금 지표 발표가 줄줄이 있는데 이거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PMI 지표가 지난달에 5월달 기준에 발표됐던 흐름을 보게 되면 5월 PMI 지수가 49.4,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0.7포인트 정도 낮아졌고요. 기준치 50대로 일단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49.2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기준점에서 방어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적인 수치를 발표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중국의 경기 부진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장기화에 영향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쪽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런 차원에서 수주와 생산 모두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규 수출 지수 같은 경우 49.8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좀 약세고요. 특히 수출에 한정된 신규 수주 같은 경우가 46.5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고요. 그나마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생산은 51.7로 그나마 낮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의 이상이다라는 쪽에서 안도는 할 수 있어도 일단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중국 전용의 생산 조정에 이어지는 여파를 감안했을 때
꺾일 수도 있다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감안하게 되면 위안화의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지수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흐름들이고요. 그와 함께 중국 정부의 역할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어지고 있는 감세와 이 공공투자 확대와 관련된 경기 부양에 대한 강화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중국 PMI가 꺾이면서 국내 지표들 또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 제조업 관련된 영향권도 같이 가시화된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중국 쪽의 PMI 관련된 제조업 지표를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중국 쪽 PMI 관련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일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시작은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멕시코에 이어서 인도까지 이제 관세를 또 더 때리겠다, 소위 표현하는 방식 그대로 이제 워딩을 옮기자면 때리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무역 전쟁의 확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까지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소 좀 의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우신 재무장관, 무역 관련해서는 매파로 알려져 있는 무역 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반대하고,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내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쿠슈너 고문까지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보내드린 자료의 첫 번째 슬라이드, 그 문제의 트위터를 한번 보시죠. 5월 31일 날 아닌 게 아니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6월 10일부터 해서 5%의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고요. 아래쪽에는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올린다. 10월쯤 가면은 25%씩 5%에서 10%, 15%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높여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25%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가운데 제가 좀 빨간 줄을 쳐놓은 부분은 언제까지냐 하면은 이 illegal migrants, 즉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 중단될 때까지는 계속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께 제가 올려드렸던 그 CNBC 기사의 제목은 그렇죠. 사람들은 종종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트랙 레코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트위터를 날리거나 공약을 내세운 것과 실제 실현 상황, 이른바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꼭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좀 다소 찜찜한 그런 기사입니다. 저도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떨 때는 참 비상식적이고 참 비전통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말한 대로 되어 왔다 하는 것이 그거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그 규모는 늘었습니다만,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인도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부터 미국 상무부가 인도 쪽에다가 그렇게 할 방침임을 통보했고,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 인도는 전혀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다가 이제 그 혜택을 갖다가 못 보게 된다는 측면에서 인도로서도 타격은 있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신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하자면, 위에 먼저 그 트위터 자체를 갖다가 제가 캡처한 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죠. 피기뱅크 네이션. 만약에 어딘가가 말이죠, 호구로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국가라면은, 그래서 남들이 막 훔쳐가고 속이고 했는 그런 수년의 세월을 보내왔다면은
이 테리프라는 단어, 관세라는 단어는 아주 뷰티풀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여기서도 참 재밌고 뭔가 이 뭐랄까요, 역설적인 표현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갖다가 공정하고 fairly and with respec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존중해라 이런 얘기인데 참 놀라운 일이죠. 요즘 중국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를 존중해라 주권 국가로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우리말로 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은 주말 이후 특히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이후로 자신의 표밭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쪽에서까지 반대가 심각해지자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의 트위터를 올린 것들을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민주당 갖다가 압박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들을 갖다가 내년 대선 전략과 연계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멕시코한테 따끔하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다 이런 얘기를 멕시코는 미국을 오남용 해왔다는 이런 표현들은 골수 지지층들을 갖다 또 이렇게 그 지지도를 갖다 또 끌어올리기 위한 레토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죠. 마약 거래상, 카르텔, 인신매매범, 미리국 중개인, 브로커들, 불법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베이드라는 표현을 써서 침입해 들어온다 미국에. 이걸 중단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또 많은 기업과 일자를 뺏길 텐데 어쨌거나 관세를 때림으로써 이런 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고 우리는 당할 만큼 당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한데 어쨌거나 지난 5월 5일 중국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올린다는 트위트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이번 멕시코를 갖다 이렇게 때리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뜬금없다고도 볼 수 있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죠. 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관세라고 하는 카드를 동원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하고 또 과연 미국이란 나라하고 이 어떤 그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될까를 갖다가 고민하게 되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뭐 중국 국무원에서 무역협상 백서 발표한 것에 관련한 블룸버그 기사 가운데 작은 소제목의 기사가 저는 눈에 들어와서 그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한 고통 이것이 결국 재밌는 표현을 썼네요. 리코쳇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중국을 때린다기보다도 중국을 때린 다음에 이것이 튕겨져 나와서 전반적인 글로벌 이코노미,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멕시코 수출의 80% 정도가 대미국을 향한 수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뭐 GM 공장도 있고 토요타 공장도 있고 우리 기아차 공장도 있고 이런 식인데 말이죠. 이번에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수를 좀 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시장이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이것이 진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윽박 지르기인지를 갖다가 조금 한번 살펴보자 하는 분위기가 시장 내에서 감지됩니다. 네, 중국 백서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묶어서 좀 여쭤볼게요. 중국이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국 뭐 얼마 전에 히토류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페덱스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기업 중에 또 이제 하필 페덱스를 인질로 잡은 이유가 궁금하고 뭐 백서 관련해서 중국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까? 뭐 페덱스 거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뭐 미국이 책 잡힐 짓을 했고요. 페덱스 쪽에서. 화웨이 본사로 가야 될 어떤 택배물들을 갖다가 전부 미국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것도 뭐 한두 건이 아닌 적어도 너댓 건 정도가 그렇게 됐다면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업무상의 착오일까? 그것도 화웨이 상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중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묵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작금의 미중 무역 전쟁이 교차 상태에서 또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조금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저 정도라도 소심하게 복수해야죠. 소심해 보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그거 갖다 화웨이 측에서 이렇게 고소하기보다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모양새는 좀 우습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죠. 우리도 조금씩 귀찮게 하겠다.
화웨이에 대한 정밀 타격이라면 우리도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 잡힐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밟아주겠다 하는 어떤 중국의 의사표시라고 보여지고요.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른바 무역 백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료 보여주신다면은 이제 늘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이번에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도 백서를 발표할 때 국무원 신문판고실의 부주임 고웨이민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왕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보기에 왜 하필이면 부냐 말이죠. 조금 부자가 붙지 않은 수장들이 나와서 했다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과거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저 또한 이 단호한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좀 붙습니다. 늘 해왔던 얘기죠. 무역 이번에 협상 결렬된 것은 미국 탓이다. 뭐 걸핏하면 파트너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평등과 상호이익,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 이거는 뭐 중국이 자신들이 분리할 때 쓰는 말이고요.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상대방에게 절대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상호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진정성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세먼지 갖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들의 태도 보시면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미국 언론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중국에서 손짓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레토릭 자체는 단호했으나 그 계속되는 메시지는 뭐였나 하면 우리는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이라도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강대강으로만 치닫기 하기보다는 야, 네가 날 쳐봐. 그럼 나도 너 칠 거야. 뭐 둘이 한번 경찰서 가봐. 이렇게 하다가 야 이제 한번 말로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타협점을 찾아볼까? 이런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 주변의 구경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실망스럽겠습니다만 둘 사이에서는 조금 타협점 찾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 굉장한 변화라는 것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이 무역백서를 발표하기 이전에 지난주에 인민일보에서 사설을 통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간자책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읽는 식으로 읽으면 물위 말하지 말라 언지 불례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즉 미리 말 안 했다고 하지 마라. 우리 이미 경고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조선일보 국내 언론에서도 소개했다시피 이거는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즉 뭐 전쟁 직전에 딱 3번을 쓴 과거 전례가 있는데 이른바 최후 통첩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예시를 해놨습니다. 62년 9월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 사설 이후에 한 달 있다가 중국 인도 국경 분쟁이 있었고요. 78년 12월에 우리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저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미리 말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고 나서는 한 2달 있다가 중국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소소한 국지쟁이는 했습니다만 또 67년 중소 국경 분쟁 때도 인민일보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그 관영통신으로 같은 통속이라 할 수 있는 신화통신에서도 저 표현을 썼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백서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타협을 모색해보자 하고 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고시함에 있어서 위안화 절상 쪽으로 시장 상황보다도 위안화 절상 쪽으로 조금 과도하게 예상보다 더 위안화 절상폭을 높여서 고시 환율을 제시한 것. 이런 모습들을 보자면은 지금 오히려 멕시코까지 때려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요?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이 살짝 손짓을 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중국 쪽에서의 제스처, 유화적인 제스처에 대한 해석을 하나하나 좀 해주셨고요. 이제 미국, 중국 여쭤봤으니까 국내 시장 여쭤봐야 되는데 국내 시장은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오늘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헤어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소장님 지금? 쉽지 않죠. 예. 뭐 매월 첫째 날 되면 바로바로 발표되는 무역 수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출 정감률 추이도 보시면은, 네, 뭐, 지난 5월에,
작년보다 9.4%나 줄었죠. 4월에 조금 이렇게 수출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수출 증가율의 감소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시 악화되는 양상이고요.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22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물론 88개월 연속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무역 흑자의 규모가 딱 1년 전 대비 한 64% 가까이 급감한 상황이고요. 4월에 경상수지는 곧 발표되겠습니다만 적자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 시장이 제일 좋습니다. 증시가요. 그래서 시장은 참 묘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쇼커버링 차원인지 아니면은 내일 밤에 있게 되는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연준 컨퍼런스에서의 연설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외국인들이 기침을 받은 게 있는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시장 우리 흐름입니다. 다른 데가 다 어려워하는 와중에 우리 증시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 내 하방 세력들이 지금 좀 손절로 내몰려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6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5월은 사실 복귀하기도 싫다, 이제 생각하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5월은 안 좋았습니다. 6월은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6월은 어떻게 보세요? 6월 일단 미국 장을 보시자면은 S&P 500 지수 일간 차트 보시자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충분히 그동안 올라왔던 금년 들어서 올라왔던 상승폭을 생각하자면은 5월 1일 날 첫 음봉이 나왔죠. 저 5월 1일은 결국 FOMC였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라는 트럼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컸습니다. 즉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다가 좀 거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었죠. 그 이후 5월 5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요. 적당히 지금 ABC 파동을 이루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글쎄요. 한 38.2% 2720포인트 정도로 보이죠. S&P 500. 저기까지 저 정도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우리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참 묘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5일선과 21선이 내일 정도면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내리꽂고 있는 21선의 이 기울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급반등의 양상이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많이 몰려있는 중국의 마켓 PMI라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확인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 그리고 주말에 예고되어 있는 고용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 아까 말씀드린 연설, 그리고 목요일날 22 통화정책회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의외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지표들과 이런저런 이벤트들에서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6월뿐만 아니고 이제 금년 하반기 시장 흐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지금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쪽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금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될까요? 이 호재로?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요.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자분들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나마 기댈 만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환율이 적어도 최근에 보여줬던 5월 이후 보여줬던 급등세가 적어도 진정되었다. 그리고 하향 안정세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금 정덕앵커 말씀하신 그 재료하고 맞물려서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을 갖다가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환율이 관건이죠. 마지막 질문은 이제 잘 아시는 분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인데 1190원 선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이 시각 보니까 1180원도 무너졌거든요. 1179원 70전입니다. 하루 만에 지금 거의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6월 첫날은 지금 환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롱스탑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역의 세력들이
이렇게 손절 레벨이 건드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손절이 나오면서 1180원도 내려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에 보내드렸던 달러원 차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했어요. 지금 이제 달러원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한 1196원 라운드에서 지금 이제 돌아섰고, 지난주에 또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전형적인 불트랩 같습니다. 주가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나오는 계속해서 상승세에 취해 있던 세력들이 조금 이렇게 속아서, 낚이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불트랩에 하죠. 아래쪽에 MACD나 RSI 같은 지표에서 언젠가 곧 닥칠 수밖에 없었던 조정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조정폭이 급하다 보니까 손절 레벨이 건드려져서 알고리즘적인 기계적인 손절 매도가 나오면서 우선 그동안 피보나치를 끊었습니다만 이번에 의미 있었던 랠리 1140원과 50원 사이에 백스권을 돌파하는 이 랠리에 이제 23.6 미니멈은 깨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38.2%가 보입니다. 1172원으로 짚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반 정도라면 1165원이 되겠네요. 만약 이 조정이 가장 깊어진다면은 한 56원, 57원 정도가 보입니다만 여기서 이번에 1196원에서 1200원을 찍기 전에 이 환율이 적어도 제대로 된 조정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확신은 이 그림에서 나옵니다. 즉, 피보나치 61.8%의 레벨이 지난 4월 3일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 했다는 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발생했던 저 갭이죠. 저 갭의 상단에서 61.8%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멈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 피보나치를 끊는 저점과 고점은 상당히 유의미한 레벨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게 72원 정도에서 70원대 초반에서 막힐런지 65원에서 막힐런지 아니면 진짜 60원 근처까지도 갈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올 한 해 내내 저때 4월 초에 발생했던 저 갭 말이죠. 1150원을 올라서는 저 갭을 갖다가 6월 중에 그리고 7월까지 채우지 못한다면은 환율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고요. 달러 인덱스 하나만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 레벨입니다. 즉 그동안 달러 약세에 대해서 올라오다가 올라올 만큼 올라온 레벨이죠. 61.8% 여기서 막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이미 말씀드린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유로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22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유로존과 미국에서 요즘 경기 지표가 조금 역전되는 기미가 보이는 즉 유로존보다도 미국이 조금 못해지는 상황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러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기서 달러 인덱스가 꺾여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그리고 지금 환율에 대한 이야기 중점적으로 또 마지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함께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